그래서 지금은 서구 많은 사람이 생각을 연구하는 분들, 마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두 꾼이 굶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기가 막힌 냄새를 맡습니다. 그 기가 막힌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길을 가다가 두 꾼이는 굶었어. 밥 냄새겠죠. 그런데 이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를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저 집에서 날까? 요 집에서 날까? 더 멀리 있나? 상상하게 됩니다. 저 밥상은 어떤 밥상을 차릴까? 자, 냄새를 맡고 음식을 생각을 하고, 시각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시각으로 떠오르는 걸. 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무대 보면 막 불빛이 반짝반짝하죠. 사람이 생각을 잠시도 잡아두면 안 돼. 무대는 언제든지 사람이 생각을 뺏어서 맘대로 자유스럽게 조정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무대 앞에 가면 와 소리 지르죠. 거기에 혼연일치가 되어서. 근데 어른들은, 감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도 저들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 이상하네,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겠어요. 그럼 나는 그 세계에 같이 동요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메모진 상자다. 그러면 이 메모진 상자라고는 이 생각이 무한정 나오는데 과연 그건 어디서 나올까? 자, 지난번 얘기했던 건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그때 뭐 했더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4학년인지 5학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릴 적에 원두막에서 참외를 먹던 생각이 기억난다. 아니면은 피자를 먹던 생각이 난다. 또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여행 갔던 것이 생각이 난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제시를 하니까 스님이 여기서 초등학교 때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니까 어릴 적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상자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머릿속에 있는지 가슴 속에 있는지. 자, 그런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넣은 게 분명히 머릿속에도 없다. 가슴 속에도 더더군다나 없다. 자, 머릿속에도 없고 가슴 속에도 없어요. 다시 말해 육신에서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참 묘하잖아요. 이 육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육신 속에는 생각이 상자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자, 장미나무가 있어요. 장미가 있는데 봄이 되니까 잎이 피더니 꽃이 활짝 펴요. 그럼 장미 뿌리에 장미꽃이 있었느냐? 없죠. 장미 뿌리나 나무 줄기 속에 이파리도 없었고 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미는 빨갛게 피고 어떤 장미는 노랗게 피고 어떤 장미는 하얗게 피고 제각각이야. 그러면 장미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장미가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을 피는데 여러분들도 장미라고 가정을 한다면 꽃이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르고 꽃 송이도 다르고 여러 모양이 다 담을 수 있어요.
같으면 안 돼. 달라야 돼. 자, 사람이라고는 인간이 이 세상에 또 태어나니까 생각이라고는 것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영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이렇게 찾아보고 해도 찾을 게 없어요. 정말 찾아서 내 앞에 마음이라는 무슨 구슬이라든가 뭐가 있다면은 한번 까보기도 하고 열어보기도 할 건데, 그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어마어마해. 그 보물은 무엇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의 상자는 얼마만큼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느냐. 일생 동안 60평생을 산 사람이라면 아주 어렸을 땐 기억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하면, 적어도 철이 들 때부터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들은 차곡차곡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다.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장식그럽니다. 아레아식그래요. 근데 이 생각이 상자가 모든 것을 여기서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안 나오는 건 뭐냐면, 내가 미처 상상하지 않은 것, 상상해보지 못한 것, 그거는 내 생각의 상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과학자가 말이죠, 우리는 수학을 할 때, 수학을 배우면 뭐합니까? 수학 교수는 매일같이 수학으로 삽니까? 수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잠자고 밥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아직도 밝혀내져 있는 수학의 공식보다 밝힐 수 없는 수학의 공식이 어려운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어요. 어떤 수학 교수가, 가이스트에 있는 수학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을 하는 사람은 미리 머릿속에서 많은 것을 계산해 본다. 칠판에 쓰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서 수학 공식을 푼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풀리지 않는 수학 공식은 칠판에서 절대 풀려지질 않는데요. 우리는 수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수학의 세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모든 공식은 다시 말하면은 어디에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자꾸 생각하면 머리를 만지거든요. 이 머리는 단지 많은 회로가 있는데, 이게 그 과학지도 보면 자꾸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머리 뇌가 주파수라고 해야 되나? 뇌의 그 세포 전해질 속에 있는 많은 회로, 이것이 뭐 약 1조 5천억 개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 3조 개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간 조 단위는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조라는 숫자가 얼마만큼 많으냐면은 1조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거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야, 저분 참 기차다 싶었어요. 국가 예산으로 뭐 어디인가를 뭐를 만드는데 5조 원을 들었는데, 뭘 설명하다가 5조 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다가 1조 원이 얼마만큼 많은 거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적이 1600년이 넘었는데, 사람이 매일 100만 원씩 돈을 써요. 100만 원씩 쓰는데,
2600년을 써도 다 못 쓰는 돈이다. 1조가.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2900년 정도를 써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는 아직도 300년 가까이는 더 써야 1조를 쓰는 겁니다. 1조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머릿속에 1조 5천억 내지 3조 개의 해로가 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얼마만큼 대단하냐. 이런 걸 만들어냈으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모가. 근데 이 해로는 해로울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